안녕하세요. 공주석입니다. 오늘은 기차 속력에 관해서 공부를 할게요. 어, 보통 이렇게 기차가 터널이라든가 철교를 지날 때는 그냥 이 길이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차 길이까지 같이 생각해서 속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봅시다. 이게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그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동차가 그냥 뭐 여기 길이가 뭐 얼마 안 되니까 터널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냥 터널 길이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어 이거를 기차라고 봅시다. 기차는 굉장히 길어요. 기니까 기차죠. 보통 한 칸에 한 2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한 10칸 정도 하면은 그것만 해도 200m 정도 돼요. 그리고 KTX 같은 경우는 그 10칸을 갖다가 두 개 앞뒤로 또 달고 다니다 보니까 400m가 되는 거죠. 끝에서 끝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하고 달리 이 기차가 여기 맨 앞에 운전수가 탔다고 칩시다. 그 운전수가 탔을 때 이 터널을 통과했을 때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게 터널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 칙칙폭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가지고 얘가 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운전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 기차가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게 아니죠 아직은. 그럼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이 자기 꼬리까지 나와야지 기차가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움직인 거리는 보면은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여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통과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 터널 길이를 다 통과한 다음에 통과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다 통과해서 자기 길이 기차 길이까지 나와야지만 이 기차가 정말 통과한 거죠. 그럼 운전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여기서부터 이 터널 길이에다가 아니면 철교 길이에다가 이 기차 길이까지 통과해야 자기가 완전히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이 기차의 속력을 할 때는 이 자기가 지나가는 이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철교라든가 그 길이에다가 이 기차 길이까지 더해가지고 그 시간을 나누어야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속력이라는 것은 통과했다는 것은 완전히 통과했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했다는 것은 여기 전체 터널 길이에다가 이 기차 길이까지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차가 안 보이는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은 기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아직도 보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응? 이까지 들어가야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기차가 요만큼 움직인 거죠. 요만큼 움직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차가 요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그 기차 맨 앞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분이 여기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꼬리까지 들어가야 이게 완전히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가 요까지 이동해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돼요? 총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이동한 게 안 되는 거죠. 안 보이는 시간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이라는 것은 전체 이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빼야 나오는 거죠. 안 보이는 시간은. 여기 조금이라도 안 보이니까 이까지서부터 운전수가 여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즉, 이 기차 길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안 보이는 시간이라는 그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빼야 이 기차 속력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터널 길이가 이게 1000m예요. 그리고 기차 길이가 보통 한 10칸 정도 달고 다닌다 그러면 한 200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통과 시간을 우리가 40초로 본 거예요. 40초로 봤다면 어떻게 돼요? 40분에 1200이니까 30m per 초가 되는 거죠. 초속? 이거 전체 미터고, 미터, 그리고 요거를 통과 시간을 초라 그러면은
한 30m 퍼 초로 통과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기차가 안 보이는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은 아까 전에처럼 기차 길이만큼 빼야지 기차가 안 보이는 거니까 기차 길이가 예를 들어서 1100m로 갑시다. 그럼 거기서 안 보이는 시간은 그 기차 길이를 빼요. 근데 안 보이는 시간이 30초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차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30m 퍼 초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기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람이라든가 사람이 이렇게 갔다면 이거는 뭐 거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 터널 길이만 하면 되지만은 기차 같은 경우는 워낙 길기 때문에 이 기차 길이까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터널이 있다 그러면은 터널을 통해서 기차가 통과하는 시간을 보고 기차 시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터널이 없는 거예요. 터널이 없다면 우리가 이 기차 평지에서는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봇대가 있다고 봅시다. 전봇대가 있어요. 여기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전봇대가 있어요. 그럼 전봇대가 있을 때 전봇대는 많이 있죠. 이 기차가 통과한다고 봅시다. 그럼 기차가 통과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기차가 맨 처음에 그 전봇대 맨 앞에서부터 딱 해서 이까지 지나가야 전봇대를 통과하는 거죠. 그럼 터널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봇대만 있을 때도 기차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구나. 기차가 통과하는 시간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만에 지나갔네. 그러면 기차 길이가 200m라 그러면 5초라 그러면 5, 40, 40m 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기차 터널 길이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터널 길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 길이까지 생각해서 통과 시간을 하면 되는 거고, 기차에 안 보이는 시간이 나와줬다 그러면은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차 그냥 대강의 개념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위해서 기차 속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KTX 같은 경우 이 계산할 때 예를 들면 시속 보통 300km로 달린다고 봐요. KTX는. 그러면 시속 300km니까 시속 300km라 그러면은 1시간에 그죠? 1시간에 300km로 가는 거죠. 그럼 1시간은 어떻게 돼요? 1시간은 60분이죠. 그리고 1초는 어떻게 돼요? 1분은 1초는 60초잖아요. 이것이 몇 미터 간 거예요? 300km니까 300에다가 공을 3개 붙여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3000미터 요거죠, 요거. 요 1초에 대해서는 30만 미터를 가니까 요것이 1초에는 몇 미터를 갈까? 계산을 하면 곧 요거 양변 곱하기 요 중간에 가기 때문에 이 x라는 것은 초속 x는 이 60 곱하기 60분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강 계산해 보면은 초속 한 80, 3 그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KTX 같은 경우는 한 시속 300km로 가니까 그냥 초속으로 대강 잡았을 때 85km로 가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호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빠르게 가면은 150km까지만 갈 수 있고 늦어도 한 120km 가는데, 이것을 초속으로 한번 따져보면 한 35m 정도가 이런 계산으로 하면 그냥 대강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궁 같은 경우는 한 초속 30m 정도 면 한 108km 정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초속 30m 나왔다 그러면 한 무궁화 정도 속도가 있구나. 그리고 초속 40m 정도 나왔다면 새마을보다 좀 더 빠른 속력이겠구나. 초속 85m 정도 나왔다 그러면 KTX 정도 속도로 달렸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 터널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긴 터널이 중령터널로 알고 있는데 한 4,500m 정도 된다고 해요. 중령터널은 이 영주시 희방사역하고 단양군 중령역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KTX가 한번 달린다고 봅시다. KTX 같은 경우는 초속 85m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기차가 그 터널만 통과할 때는 4,500m니까 어떻게 돼요? 85분의 속력분의 아니 초속분의 속력을 하면 되는 거죠.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 시간이 나오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대강 한 53초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 길이는 보통 그 20m, 한 칸이 20m인데 한 20칸 정도 달리고 다니까 4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초속 85m로 나눴을 때 대강 이 기차만 통과하는 데만도 기차가 자기 300km로 갔을 때 자기 그 길이 400m만 통과하는데도 한 5초 정도 걸린다고 봐요. 대강 계산한 거예요. 그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거 분수를 하다 보면 점이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대강 보시면 KTX는 한 1분이 안 걸리게 이 희방사역을 통과하는 거죠. 중령 터널을. 새마을 같은 경우는 초속 35m 분에 4,500m 하면은 한 130초, 2분 10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200m를 하면 한 6초, 그래서 한 2분 16초가 걸리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무궁화 같은 경우는 초속 30m로 갔다 그러면은 150초, 그리고 초속 30분에 20하면 6점 얼마 나오죠. 그러면 6.8, 6.777 막 나오니까 7초라 그러면은 보통 이게 2분 30초니까 2분 37초. 이 정도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린다고 그냥 대강 개념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 기차 나왔을 때 이 문제 풀 때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 거리하고 시간을 등식을 세워가지고 이제까지 풀었지만은 이 기차 같은 경우는 이 터널 길이라든가 그리고 뭐 다리의 철거 길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거리를 갖다고 두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통과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등식을 세우기는 힘들어요. 대신 이 기차 같은 경우는 일정한 속력으로 갔기 때문에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나 아니면 철교를 통과할 때나 속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터널을 통과할 때 속력하고 그리고 철교를 통과할 때 속력이 같다고 놓고 풀면은 이 기차의 속력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